최근에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어떤 가치를 드릴 수 있을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이 나왔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자. 제가 브랜드 디자이너로 일했던 시간이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8시간씩 일했고 합치면 29,200시간이더라고요. 야근한 것까지 합쳐서 거의 3만 시간을 브랜드 디자인에 쏟다 보니 브랜딩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생기더라고요. 오늘은 그 시간 동안 제가 얻은 브랜드 인사이트들을 진짜 필요한 부분만 꾹꾹 눌러 담아서 딱 한 편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3가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기본기를 다지고 딱 한 사람에게 말을 걸고 그 한 사람과의 관계를 꾸준히 쌓으면 브랜드의 팬이 된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브랜딩이라는 게 막연한 단어에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손에 잡히는 행동으로 바뀔 거예요. 먼저 브랜드의 출발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로고도 아니고 예쁜 SNS 피드도 아니에요. 바로 물건 그 자체입니다. 품질, 가격, 사용 경험 같은 기본기는 멋진 브랜딩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기가 흔들리면 브랜드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식당이면 맛이 중요하고 클래스라면 강의력, 옷 브랜드라면 품질과 핏이 중요합니다. 이건 화려한 브랜딩으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기를 다시 점검하는 게 브랜딩보다 먼저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취향입니다. 창업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문화를 소비하는지, 어떤 삶을 꿈꾸는지 이런 것들이 브랜드의 첫 씨앗이에요. 사실 작은 브랜드일수록 창업자의 취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브랜드의 언어, 디자인, 제품의 디테일까지 모든 것이 창업자의 시선으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타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유난스럽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 유난스러움이 결국 브랜드의 개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타겟팅이 정말 중요해져요. 스몰 브랜드일수록 넓게 말하면 아무에게도 닿지 않아요. 내 제품을 단 한 명에게만 팔 수 있다면 누가 가장 만족할까? 이 질문 하나로 메시지가 확 달라집니다. 많은 브랜드가 신규 고객만 쫓다가 지칩니다. 근데 한 번 산 사람이 또 사게 만드는 게 훨씬 쉬워요. 재구매는 브랜드의 체력을 키우고 그 체력이 결국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지금 이 흐름이 여러분의 브랜드에도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걸어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알려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브랜딩을 도와드릴게요. 자, 3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팬덤입니다. 팬을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진정성이에요. 고객과의 관계를 차곡차곡 쌓는 것, 후기 하나에 정성껏 답하는 태도, 브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공유하는 자세,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주는 마음,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팬덤이 만들어집니다. 팬덤은 스몰 브랜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해서 좋아한 브랜드는 거의 없어요. 어느 날 문득 진심이 느껴졌고 그 진심이 쌓여 신뢰가 생겼고 그 신뢰가 오래가는 관계로 바뀐 겁니다. 스몰 브랜드에게 팬덤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입니다. 광고비를 크게 쓰기 어렵고 대형 유통망의 힘을 빌릴 수도 없으니까 고객과의 관계가 곧 마케팅이 되고 재구매와 추천이 곧 광고가 됩니다. 브랜드가 진심으로 고객과 관계를 맺으면 팬덤이 형성이 되고 이 팬덤이 브랜드의 성장 속도를 결정합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요. 요즘 브랜드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막막함이에요. 내 브랜드 왜 안 보일까? 제품은 괜찮은데 뭔가 특별함이 없는 느낌. 이 브랜드 뭔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뭔가가 뭔지 아직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 취향, 방향,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걸 언어로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브랜드를 혼자의 힘으로 성장시키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게 핵심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브랜드가 디자이너나 브랜딩 회사를 찾아가요. 실제로 가장 흔한 솔루션 방식은 이렇습니다. 로고를 새로 만들고 컬러 시스템을 잡아주고 목업과 레이아웃을 만드는 것, 정리된 브랜드 가이드와 깔끔한 슬로건, 필요한 경우엔 패키지나 웹사이트까지 세팅해줍니다. 즉 디자인 중심의 브랜딩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뭔가 갖춰진 느낌을 받고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자산들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모든 형태가 완벽해도 브랜드의 핵심이 비어있으면 금방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브랜딩 회사가 만들어주는 게 정답처럼 보이지만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건 창업자의 취향과 관점, 세계관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소자본 브랜드, 스몰 브랜드는 더 그렇다고 느낍니다.
초기 비용이 부담되니까 최소한의 작업만 하게 되고 결국 비슷한 말과 비슷한 스타일로 금방 잊히는 브랜드가 돼버리죠. 광고비로 밀어붙이기도 어렵고 팬덤을 만들 시스템도 부족하니 브랜드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창업자가 생각했던 개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거, 겉모습만 예쁜 브랜드가 되는 게 제가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이에요. 10년 동안 많은 브랜드와 일했지만 가끔씩 현타가 오는 것도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의 브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겉모습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업자의 취향이 브랜드가 되고 그 취향을 공유한 사람들이 팬이 되고 그 팬들이 브랜드를 키우도록 돕는 방향 말이에요. 그래서 오픈워크는 지금까지의 경험에 앞서 말한 인사이트를 녹여낸 저만의 브랜딩을 제공합니다.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완성하기 전에 브랜드의 기본기부터 관계 중심의 전략까지 연결해서 브랜드 고유의 세계관과 말투, 취향을 깊게 끌어올리는 작업. 그 작업을 하면서 작은 브랜드라도 실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브랜딩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여러분의 브랜드를 알려주세요. 제가 3만 시간을 쓰며 도달한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본기를 다지고 딱 한 사람에게 말을 걸고 그 한 사람과의 관계를 꾸준히 쌓는 것. 이 세 가지면 스몰 브랜드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팬덤을 만들 수 있고 자본이 적어도 지속적인 성장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브랜드의 중심을 만드는 것.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브랜딩이에요. 여러분의 스몰 브랜드가 더 단단하고 오래가는 브랜드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도움을 받고 싶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에서 편하게 이야기 걸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